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수업에 나가기 전에 미션이 있어요. 동그라미 질문을 찾아서 답변을 달아주세요 라는 미션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색칠한 거와 같이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 동그라미 질문을 찾아서 답변을 달아주면 돼요.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라쌤의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5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물은 어떻게 땅속에서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결국 줄기, 그리고 잎, 꽃, 열매까지 물이 전달되어야지 우리가 광합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물을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는 132쪽에서 133쪽이에요. 자, 그럼 학습 목표부터 보고 갈게요. 자, 오늘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과 그리고 증상작용이라는 과학적인 용어를 배울 거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증상작용을 광합성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물이 나와 있는데 식물의 기관에는 뿌리, 줄기, 열매, 잎, 꽃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물이 이동하고 이 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체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할까 해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실험이 있어요. 자, 보면은 우선은 눈금 실린더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다음에 각각 식물을 넣어주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를 넣어주고 나 같은 경우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 같은 높이의 물 위에다가 식용유를 떨어뜨린대요. 여기서 질문, 왜 식용유를 떨어뜨릴까요? 자, 화면을 멈춘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실험 장치의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실험 전에 물높이가 둘 다 100ml였는데 일정 시간 후에 둘 다 창가에 놓고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물높이를 관찰을 해보면 가는 100ml에서 98ml가 됐고 나는 100ml에서 86에서 87ml가 됐어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의 수면 높이가 낮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왜 더 수면 높이가 낮아질까요? 그 까닭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봐서 적어 보도록 합시다. 적었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눈금 실린더 나의 나뭇가지를 비닐봉지로 밀봉하고 일정 시간 후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볼 건데 이렇게 일정 시간 놨더니 이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혔대요. 그럼 이런 물방울이 맺힌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어디서 왔고 이 물이 왜 맺혔을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답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멈춰놓고 까닭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 보기에 앞서서 그럼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식물이 있는데 흙에서부터 뿌리로 물이 이동한 다음에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물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이 물은 잎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잎에서 어떻게 되죠? 잎에서 대기 중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기관에서 물의 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뿌리에서 물이 흡수돼서 줄기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줄기에서 잎까지 물이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으로 이동한 물은 잎에서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증산작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잎에서 대기 중으로 물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산작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고 결국에는 물은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줄기에서 잎까지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잎에서는 증산작용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증산작용을 정리를 해보면 식물체 속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이거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물은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 뭐라고 했었죠?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바로 기화라고 합니다. 이런 기화가 일어난 상태로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여기서 기공은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맞아요.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공이라고 한다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통로인데 수증기도 마찬가지로 기체이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산작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나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식물체에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뿌리에서 줄기 그리고 잎까지 물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중력을 거슬려서 물이 잎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산작용 때문에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결과적으로 대기까지 빠져나올 때 물이 끌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식물체 내 전체를 이동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잎에 물이 도달하게 되면 식물은 생명활동에 이런 물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아까 증상작용 결과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맞아요.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기화 과정에서 식물에 있는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증산작용의 의의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은 과제가 없어요. 안녕.